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종합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주간딱풀 4월 1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민주당 그리고 또 국민의힘 모두 지도부 선출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문제보다는 이미 대선 전국이 시작됐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은 자기 대선으로 지금 집중되어 있고, 그중에서도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떻게 정치권에 등장을 할 것이냐, 이런 상황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또 윤석열의 지지율은 어떤 변동이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관심이 되는데, 오늘 우선 지지율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간혹 주요 일간지가 아닌 언론 매체에서 또 특이한 방향에서 특이한 시각에서 어떤 분석을 하는, 정치 현상을 분석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본 것 중에서 좀 눈길이 간 것은 이 폴리뉴스, 인터넷 신문 폴리뉴스에서 정치경제 전문 인터넷 뉴스인데, 폴리뉴스에서 윤석열의 지지율을 좀 다른 시각에서 조명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한국갤럽에서 자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발표를 했을 때 윤석열이 25%, 이재명이 24%,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폴리뉴스가 이 한국갤럽의 분석을 똑같은 자료를 놓고 분석을 해보니 가끔가다 이 똑같은 보도 자료에서도 특종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다른 시각에서 분석을 하면 그런 게 있죠. 폴리뉴스가 오늘 아침에 보도한 것을 보면은 갤럽의 조사를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갤럽은 지지율 중에서도 여러 가지 지역별, 계층별, 성향별 쫙 있죠. 그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응답자 중에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응답한 척, 정치에 관심이 약간 있다 또는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이렇게 응답한 척별로 또 분류가 되는데, 거기 보면은 정치 고관심층 중에서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높은 이 유권자 중에서 자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따로 분류를 해보니 윤석열이 무려 41%, 이재명은 27%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 선호 전체를 보면은 여론조사 오차 범위 안에서 있는데 1, 2위 윤석열과 이재명이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쪽만 따로 분류를 해보니 41대 27이 나와서 14.9% 차이가 났습니다. 고관심층, 전체 표보는 전체 1000명 중에서 1005명 중에서 고관심층은 247명이었는데 여기서 윤석열이 41%, 이재명은 27%, 그리고 이 특정 인물을 답하지 않은 사람은 8%에 불과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갤럽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딱딱 후보들을 내놓고 윤석열, 이재명, 이낙연, 홍준표 쫙 내놓고 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느냐 이렇게 묻는데, 갤럽은 그냥 주관식입니다. 대선 후보로 선호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있다 해서 윤석열, 이재명 이렇게 이낙연 쭉쭉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쪽에서는 모른다, 선호하는 사람 없다, 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은데 관심이 많은 층에서는 특정 인물, 특정 대선주자를 답하지 않은 사람은 8%에 불과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정치에 관심이 높은 유권자들이 이 응답을 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주변 상황도 고려하고 정치에 상당히 관심이 많으니 이런 사람들이 대권 주자구나,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응답을 하겠죠. 그래서 그 응답자가 대답한 그 상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의 이 여론조사 결과는 또 상당히 나름대로 관심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윤석열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정치권에 짠 하고 등장을 할지, 그 부분도 본인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의 목소리가 간접 경로를 통해서 하나씩 들려오고 누구를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일종의 신비주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정치 기자들 주변에서는 나옵니다. 신비주의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직접 메시지나 어떤 행동이 나올지도 관심을 모으는데, 이 신비주의라는 데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잘 아는 한 지인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무 준비 없이 불쑥 내가 정치한다고 나설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신비주의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윤석열은 아직 정치 시작도 안 한 뭐 정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인데 무슨 신비주의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은 윤석열이 국민 앞에 나서기 전에 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단정히 하고 추스리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나서 조언도 듣고 공부도 하고 그런 단계다. 신비주의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일단 정중동을 하는 사이에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8.1론을 한번 했죠. 8.1론. 윤석열에게 별의 순간이 왔는데 이때는 여러 파리들이 모인다. 그 파리들이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잘 가려서 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그 김종인이 이야기한 적이 있죠. 파리, 뭐 물론 도움이 나중에 되는 파리도 있겠지만 파리들이 모일 것이다. 그랬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를 보시면은 지난주에 대형 서점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책들이 몇 개 갈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눈길을 끈 것이 미리 막 보도들이 됐었죠.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 한 사람이 쓴 윤석열의 진심, 그리고 또 서울법대 79학번 동기들이 모여서 만든 책 집필은 다른 전문 작가가 있지만은 그 동기들의 이야기를 듣고 쓴 구수한 윤석열, 윤석열의 진심, 구수한 윤석열, 이 두 가지 책이 관심을 모았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자, 본인과 관련한 책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나와 상관없는 책이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들이 실제 깔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오늘 중앙일보 인터넷판에서 단독으로 윤석열 쪽의 반응을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자, 윤석열 일단 책 출간에 요즘 날 파는 사람이 너무 많다. 요즘 나를 팔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것이 중앙일보 인터넷 기사입니다. 인터넷 기사가 길기 때문에 본지에는 나오지 않고 인터넷 기사 5시에 올라간 기사인데 윤석열의 반응입니다. 물론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직접 통화해서 한 것은 아니고 지인과 통화해서 윤석열의 반응을 간접적으로 멘토를 딴 것이죠. 자, 내 동의 없이 자꾸 책이 나와 황당하다 이렇게 주변에 토로했다고 합니다. 지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막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들이 워낙 윤석열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윤석열의 윤자만 들어가도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책을 사는 겁니다. 근데 책 사고 나서 책 안의 내용을 보고 좀 허탈해했다 이런 반응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대권 주자로서 지금 비춰지기가 유권자들의 시선을 모으기 위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윤석열이 지인들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책을 낸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지만 그거 아니다. 나와는 상관없고 오히려 내가 황당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윤석열의 진심, 이 책은 충암고 동창이죠. 전직 기자 이경욱 씨가 쓴 책인데 두 사람은 79년에 충암고를 졸업한 후에 40년 동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9월달이면 윤석열 추미애 갈등이 한창이죠. 그때 전직 기자가 전화를 해서 한번 식사하자. 그래서 2시간 반가량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연말에 책을 내겠다 이런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 몇십 년 만에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무슨 책을 쓰냐 그러지 마.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전직 기자가 책에 나쁜 내용은 없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윤석열이 나쁜 내용이 있든 없든 이런 식으로 책 쓰는 건 말이 안 된다 했지만 그때는 또 추종 갈등이 한창일 때라서 부담이 돼서 책 쓰지 말아달라 했지만은 책을 썼답니다. 그리고 책 안에 보면은 내가 책을 내겠다고 하자 그는 고맙다고 답해왔다. 그래서 그런 지인으로부터 발견된 책을 내용을 전해 듣고 윤석열 전 총장이 직접 항의를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고맙다고 말하는 적이 없다. 자, 이런 식으로 요즘 날 파는 사람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고,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수한 윤석열, 서울법대 7구 동기들이 쓴 책이죠. 과거 에피소드 같은 것을 모아서 방송작가 김연우 씨가 정리한 책인데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동기들에게 뭐하러 그런 책을 쓰려고 하냐 만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친척이 그 작가에게 자료 사진을 막 제공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말렸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책 내용을 놓고 유년기, 청년기의 사소한 일까지 지나치게 미화를 해서 어색하다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또 이런 책과는 별개로 윤석열 전 총장이 최근 측근들에게
요즘 나를 파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책을 포함해서 그렇게 불편한 심정을 밝혔다. 그리고 특히 잘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주겠다. 브리핑해 주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또 이미지 컨설팅을 해주겠다. 그런데 함부로 만났다가는 큰 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척 윤석열이 조심스러워한다. 이런 이야기가 중앙일보 단독으로 실렸습니다. 자, 나를 파는 사람,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를 파는 사람 여러 곳에서 있겠지만 가장 많은 곳은 정치권 주변이겠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중심으로 한 여의도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씩 나타나면 정말 여러 사람들이 몰려다닙니다. 그룹으로 가서 막 우리가 대통령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정치 원로들 중에서도 나만 찾아오면 대통령이 될 수 있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책을 내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모르게 사조직을 만들어서 이번에도 뭐 윤사모 이런 거 있죠. 사조직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만큼 조직을 모았다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도 있고 상당히 많습니다. 자, 거기 보면 정가 주변에 좀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런저런 인연으로 내가 윤석열과 가깝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 안에서도 몇 사람들 나오고 있죠. 뭐 고향에서 같이 옛날에 친구를 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같이 검사 생활을 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뭐 그거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인연을 강조하는 부류가 있고, 또는 윤석열과 전혀 모르지만 내가 이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었으니 내가 나서면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러니 날 찾아와 봐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김종인이죠. 김종인. 20일 전에 김종인이 별의 순간이 보일 것이다.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날 한번 만나자고 하면 만나볼 수는 있을 거다. 그러니 나에게 고개 숙이고 찾아와라. 뭐 이 이야기를 했는데 20일 동안 윤석열이 아무 반응도 없고 거의 외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과 만나서는 좀 어떻게 좀 언짢은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제가 그 방송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아무 연락을 못 받고 있는 상황 같은데, 김종인이 윤석열에게서 최근에 금태섭 전 의원까지 끼어들어서 김종인과 같이 신당 이야기를 막 하고, 윤석열이 거기에 들어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태섭도 덩달아 뭐 파리라고 할까요? 뭐 파리가 지금 다 나쁜 의미로 한 것도 아니고, 김종인이 파리를 좋은 파리는 골라 써야 된다고 했으니, 어쨌든 금태섭, 한때 안철수와 같이 정치를 시작을 했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도 여기 일종의 윤석열 맞이용 정당,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맞이용 정당, 윤석열 맞이를 하기 위한 정당 만드는데 금태섭이 앞장서고 있고, 마치 김종인이 그 뒤에서 어떤 마코에서 좀 조정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양상까지 보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황대진이 만난 사람에서 금태섭 전 의원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아래 사진은 지난번 16일 날 중구 한 호텔, 조선호텔에서 그 김종인과 금태섭이 조찬을 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인터뷰를 했는데, 자, 여기 저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과 김종인을 영입할 수 있는 정당을, 제3의 정당을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아래는 같이 식사하는 사진이 있고, 그런데 진직 김종인은 뭐 제3지대 그런 게 어디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아싸리 판이다 막 하고 흔들고 있고 이런데, 지금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를 도모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정확할 겁니다. 윤석열의 킹메이커를 하기 위해서 김종인이 또 금태섭까지 끌어들여서 뭔가 이를 도모를 하고 있는, 그러니 삐걱삐걱 막 소리는 나지만은 또 어떤 모양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야권의 액세서리 될 생각 없다. 신당 만들어서 국민의힘과 경쟁을 할 거다. 윤석열, 김종인 등 모일 수 있을 거다. 이 부분이 잘 되면은 뭐 좋겠지만, 잘 되면은 뭐 당분간 윤석열이 제3지대에 있다가 야권, 보수 야권과 합치는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이것이 김종인이 들어서 가지고 목리를 부리기 시작하면 야권 분열의 불씨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되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잘 해야 되겠죠. 자, 재보선 후에 어쨌든 지금 대선 전국으로 접어드는 그 시점인데, 자,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수록 미래 권력이 막 부각이 되죠.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은 램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지금 램덕에 빠져있죠.
임기 막판에 특히 권력 수사가 상당히 진전이 될 우려가 있고 윤석열이 나갔더라도 그래서 그 후임에 방탄검사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시키려고 했는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죠. 이성윤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 무마를 시도를 했다 해서 수원지검에서 이성윤을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4번 불렀죠. 4번 불렀는데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을 수원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4번을 불렀는데 응하지 않고 버텼죠. 버티면서 나 공수처에서 수사받을 거야. 공수처 가서 항제 조사받고 막 이런 식으로 했는데 갑자기 지난주 주말에 이성윤이 수원지검에 전화해서 나 가서 조사받을게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해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거 꼼수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총장 임명 전까지 그러니까 이 이야기죠. 내가 검찰총장 임명 전까지 기소가 안 되면 총장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전에 기소되면 기소된 사람을 어떻게 검찰총장 시키느냐. 그런데 내가 그 전에 기소되기 전에 검찰총장이 돼버리면 되는 거지.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꼼수가 나왔습니다. 그 후에는 검찰총장이 된 후에는 검찰총장을 차마 기소하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 꼼수를 썼는데, 자, 어떤 방법을 썼겠습니까? 동아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수원지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미 9시간 동안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16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이제 비공개로 조사를 했으니 지금 알려진 것이죠. 17일입니다. 17일 토요일입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조사를 받았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9시간 동안 그러니까 주말에 불렀네요. 주말에 슬쩍 부른 겁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밖에 할 수 없겠죠. 서울중앙지검장이니까. 변호인 입회 아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했고 15일 오후 늦게 그러니까 17일 조사를 받았는데 15일 오후 목요일 오후 늦게 수사팀에 연락을 해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 그동안 검찰 출석 요구를 4차례 거부하다가 또 공수처에 출석해서 항제 조사를 받았는데 갑자기 검찰에 조사를 받겠다. 왜 그럴까? 법조계에서는 이성윤 자기 총장 추천 앞두고 기소 늦추려는 의도다. 일단 그래 기소 놓치고 보자. 놓치고 나서 내가 검찰총장 되면 어떡할 거야? 지금 당장 기소되면 검찰총장 안 되니? 이것이 이성윤 혼자 결정했을까요? 정권의 핵심들과 이야기를 나눴겠죠. 검찰총장을 시켜야 되니. 자꾸 그러면은 기소돼버리면 검찰총장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조사 그냥 받으세요. 알았어. 그래서 내가 본인이 직접 전화해서 나 조사받으러 갈게. 이렇게 된 거죠. 기소 방침 소식 후 돌연 출석 의사. 자기 검찰총장 후보 인선을 앞두고 자진해서 출석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곧 열려 예정인데 열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총장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기소를 미루기 위해 막판 뒤집기를 노린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을 시작을 합니다. 재보선에서 민심이 확인된 후에 첫 대정부 질문이기 때문에 야당은 잔뜩 벼르고 있었죠. 벼러서 특히 부동산 정책 또 백신 도입 차질을 빚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부를 상대로 따지려고 했는데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국무총리를 앞에다 불러놓고 막 따져야 되는데 국무총리를 갑자기 교체해버렸죠. 정세균이 나와버리고 거기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을 지명을 했지만은 김부겸 전 장관 후보자지 아직 총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대정부 질문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총리 대행으로 나와서 답변을 하죠. 그러니 김이 빠져버렸는데 아마 이런 것을 노리고 서둘러 개각을 한 것은 아니냐, 개각을 며칠 앞당긴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부동산 특히 백신 문제가 지금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 정책 실패를 추궁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니 국무총리로서 정책을 쭉 이끌어왔던 국무총리보다는 대행이 나가서 대신 좀 깨지어주는 그런 구도를 그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금 백신 부족 상태 어쨌든 오늘부터 국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텐데 문재인 정권은
자, 정말 이 국민들 편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 방역 백신 문제도 지금 코드 인사로 하면서 어떻게든지 땜질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드 인사, 또 오기 인사로까지도 비춰지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전에 먼저 중앙일보 일면토 가장 부러운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신 선진국이죠. 이스라엘이 출근길에 일제히 다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사진까지 같이 놨습니다. 선제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그 지도자의 노력으로 인해서 마스크를 다 벗었습니다. 벗고 출근길에 이렇게 할보를, 마스크 없이 할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부럽죠. 백신 접종 1위 이스라엘 가다 럽보 기사입니다. 382일 만에 실외 착용 의무를 해제를 했다. 노 마스크 수만 명 주말에 해변에서 만끽했다. 초중고 모든 학년 등교 수업 재개. 국민 62% 접종, 하루 확진 43명 불가다. 자, 이것이 멀리 있는 이스라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 옆에 보시면은 일본 백신 감염 단번에 해소한 스가 요시히데 정상외교, 일본 총리 정상외교로 백신 감염을 단번에 해소했다. 이 기사가 또 사이드 톡으로 나와 있습니다. 화이자 5천만 명분 더 확보한 것 같아. 미국 방문 중에 스가 요시히데가 미국 방문 중에 그 화이자 최고 경영자와 전화 통화를 하고 화이자사의 코로나19 백신 추가 공급을 약속받았다고 일본 정부 당국자가 18일 밝혔다. 한두 달 전인가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모더나 회장과 직접 통화를 해서 몇천만 명분 받기로 했다. 근데 각각 무소식이죠. 아마 일부는 그것과는 다를 겁니다. 실제로 들어갈 겁니다. 자, 조선일보. 그런데 이 조선일보 일면톡 보시면은 지금 백신 이렇게 후진국이 되고 국민들이 불안한데, 그 전에 백신에 대해서 백신 수입 우리나라 서두를 필요 없어. 우리 방역 잘하는데 뭘,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을 청와대 방역기획관, 새로 만든 방역기획관에 앉혔습니다. 이 정치 방역 하다가 이제 이 백신도 코드 인사, 방역도 코드 인사를 하죠. 방역 전담 책임자에 김오란 국립암센터 교수를 임명을 했는데, 그 김오란은 저번에 우리가 세계 1등 K방역이야 이렇게 좌자천, 정부가 막 좌자천을 하도록 만들어주고, 작년부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비싸서 안 돼. 그리고 백신 급히 안 사도 된다. 이런 말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 지금 이 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의료계는, 야당은 국민은 불안한데 방역 교란 인사를 어떻게 방역 기획관에 임명하느냐 반발을 하고 있지만 꿈쩍도 않고 있습니다. 백신 서두를 필요 없다던 그가 청와대 방역 기획관에 올랐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지금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이것은 완전히 오기입니다. 오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오기 인사, 코드 인사를 한 거죠. 방역을 전담하는 방역기획관의 김오란을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와대가 임명 배경에 대해서 국민의 코로나 이해에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김오란은 김어준, 교통방송 김어준 방송에 50차례나 출연을 해서 백신 구입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 우리가 방역 세계 1등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교란을 시켰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 접종률은 3%입니다.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이 김오란은 작년부터 계속 이번 코로나19는 메르스와 달리 환자들의 증상이 심하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그리고 화이자, 모더나는 가격도 비싸기 때문에 구매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을 했던 인물입니다. 완전히 오판을 해서 이 모양으로 만든 일종의 전문가인데, 그 사람을 아예 정책 특편권까지 가질 수 있는 청와대 참모를 임명을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 3면의 기사가 이어집니다. 백신 황당 발언, 김오란 임명한 청와대 방역마저 코드 인사했나? 황당한 발언을 해서 지금 이 모양을 만든 사람을 청와대 책임자로 임명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김어준 방송 54회 출연해 친문 지지자들은 대한민국의 보물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백신 확보는 정부 잘못이 아니다. 김오란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먼저 접종해서 고마운 일이다. 부작용이 있나 없나 살펴보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김호란이 누구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친정부 성향의 예방의학 전문가인데 남편은 총선 때 경남 양산갑에 또 11의 전략 공천까지 받았다가 낙선한 인물이다. 자, 본인도 그렇지만 남편도 그 민주당 쪽 사람이네요. 작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제 전문가로 영입이 된 뒤에 경남 양산갑에 전략 공천을 받았지만 낙선했던 인물이다. 자,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뽑은 국민들과 잘못 뽑은 국민들이 어떻게 엇갈리고 있는지 지금 보고 계십니다. 특히 국가가 위기 상황에서 지도자가 무능하면 국민이 고통을 받는다는 사실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조간 딱 풀렸습니다.